한 주가 시작되는 6월 21일 월요일 첫 뉴스는 아마존 프라임데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미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연례 행사죠. 프라임데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단 이틀 동안 미국을 비롯한 20개국에서 프라임데이 행사를 펼쳐집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유료인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여는 할인 행사인데요. 1년에 $119를 내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회원은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엄청나죠? 자, 프라임데이는 2015년 시작된 이후 통상 7월에 개최됐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 탓에 10월에 열렸습니다. 올해도 캐나다와 인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프라임데이 일정이 연기됐는데요. 자, 프라임데이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일부러 6월에 하는 이유가 있죠. 6월이나 7월에 하는 이유가 11월을 보통 그 땡스기빙 데이 그때 하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능가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겠다라고는 아마존의 그 정책이었는데 시장은 그렇게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이 프라임데이 기간에는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사는 서드 파리 업체들이 35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도보다 약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물품 매출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두 가지의 셀러가 있는 거 아시죠? 아마존이 직접 자기 브랜드, 뭐 알렉사라든지 뭐 그 전자책 읽는 킹들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네 브랜드를 파는 아마존 직접 셀러와 또 아마존에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이게 바로 이제 더드 파리 이제 셀 업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데 작년에 35억 달러는 아마존 셀러는 빼고 아마존에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들의 매출 기록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앞서 아마존은 올해 프라임데이 기간 200만 개가 넘는 각종 상품을 할인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오늘 아마존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뭐 살 게 있나? 자, 아마존 때문에 아마존과 연관된 종목군들, 그러니까는 이커머스 종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죠. 미국 시장에는 뭐 알리바바, JD.com, 뭐 이베이, 뭐 엣지, 뭐 위시뿐만 아니라 뭐 월마트, TJ 맥스, 뭐 코스코 이렇게 어찌됐든 물건을 파는 업체들의 주가까지도 오늘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공사 소식입니다.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메리칸 항공이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수백 편을 취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네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올 여름에 인력난으로 인해 항공사들의 운영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 달 7월 중순까지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19일 토요일 하루에만 120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또 앞으로 하루에 최소 50에서 80편의 항공편 취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아메리칸 항공은 예상을 했는데요.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 수요가 급증한 데 더해 전례 없는 악천후가 겹친 데다가 직원들이 완전히 복귀하지 않아 인력 부족을 겪는 요인 등이 항공편 취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달라스와 포스워스 국제공항의 스케줄에 가장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관측을 했고요. 7월 15일까지 예약을 한 아메리칸 항공 여행객들은 관련 내용을 미리 통보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오일 값도 많이 올라서 타격을 많이 받고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근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인력난 부족으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이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항공주들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LA 경찰과 소방관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네요. 아, 이게 왜 그러죠?
자, LA 타임스는 자체 조사 결과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토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LA를 비롯한 경찰국, 소방국, 교정국 기관의 백신 접종률이 캘리포니아주 성인 평균 접종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보도했네요. 일단은 조금 뉴스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이 접종률이 높은 것의 1등 공신이 사실 시니어들이 거의 접종을 거의 다 하셨잖아요. 시니어들이 접종을 다 한 거에 대한 평균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 소방, 뭐 교정국 쪽은 시니어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치가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맞으셔야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컨택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이게 뉴스는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가 파더스데이 아니었습니까? 남가주 곳곳에서 어제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정말 북적북적 됐습니다. 전면적인 경제 재개 방문 맞는 첫 번째 파더스데이인 만큼 보다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는 가족들의 모임과 외출이 많았는데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남가주 해변가와 그리피스 파크에는 어제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려는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또 대형 쇼핑몰과 식당들도 가족 단위의 쇼핑객과 손님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지난해 파더스데이에는 코로나 팬데믹 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기념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시 함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 기쁜 마음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저희가 올려드린 통키 뉴스 끝부분에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가 좀 백그라운드 음악도 깔고 이렇게 응원의 글들을 좀 남겨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땡큐 인사를 전해 오셨고요. 또 영상의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참 함께 공유하면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사시는 우리 정상천 미가님. 아버지들의 가장 큰 라이벌은 성명불상의 옆집 남자입니다. 하도 비교를 해서. 독도는 우리 땅 금지곡은 두 차례네요. 첫 번째는 50대 한일 관계 악화, 두 번째는 2001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개사 후 해제, 남면도동 1번지에서 독도리로. 감사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지선님, 파더스데이 전 세계 아버님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입니다. 저도 고생하는 우리 신랑 위해 오늘은 좀 더 정성스럽고 따뜻한 밥 한 끼 준비해야겠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님 남겨주신 요거 제 캡처해서 제 와이프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구석님, 너무 웃깁니다. 대화명이 방구석이 뭡니까? 듣다가 마지막 말씀에 너무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잊지 않고 남겨주시는 댓글에 힘이 납니다. 아버지날 우리 백진아님, 오늘의 통키뉴스 감동 추가요. 아버지 미주놀 우리 모두 파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비록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파더스데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마더스데이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미주놀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늘 비교당하는 옆집 남자, 늘 비교하는 옆집 여자 다 개의치 마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합시다. 화이팅! 지금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이 미국의 알리바바주 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벌어져 어린이 9명과 성인 1명도 총 10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네요. 어린이 희생자의 대다수가 학대 방치 어린이를 돌보는 비영리 보육시설 소속이었다는 데 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알리바바주 포트 디파짓의 6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북쪽을 향해 달리던 승합차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처럼 희생자가 나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지역에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한 열대성 폭풍 클러댓이 지나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중이었는데요. 버틀러 카운티 검시관 웨인 갤럭은 AP에 차량들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통제력을 잃고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승합차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보육원 소속의 학령기 어린이들이 타고 있었고요. 이 곳은
기독교 방식으로 가족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알려졌고요. 바닷가로 휴가를 다녀오는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희생된 아이들의 연령대가 평균 4세에서 17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사건 사고가 없기를 운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의 베이조스 지구를 떠나야 될지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베이조스를 지구로 못 돌아오게 하자라는 청원에 5만 명이나 서명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번 다음 달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다음 달 20일에 베이조스가 자신이 설립한 블루 오리진 이 우주 관광 거기에 우주 여행 가잖아요. 뭐 돈이 많으니까 이 비용이 엄청난데 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뭐 돈이 많은 이들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거기 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change.org 이 사이트 아시죠? 그렇죠. 뭐 전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거든요. 청원을 했다 그래서 뭐 어떤 공신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전 세계 여론을 알 수 있는 굉장히 또 좋은 거죠. 남동생하고 같이 참가하기로 한 베이조스에 대해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자. 이게 웬일입니까? 베이조스가 자기가 우주 비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딱 4월 만에 지난 10일 우주로 간 베이조스가 지구로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청원 2건이 chain.org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프 베이조스가 지구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지 말자. 이 청원에 무려 3만 1,000명이 서명을 했고요. 이 청원에는 억만장자는 지구에 또는 우주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이 후자를 결정한다면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논거가 달려 있고요. 서명한 사람들은 지구로 돌아오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거나 지구는 제프나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그리고 다른 억만장자 같은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는 청원을 지지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지구 재진입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또 다른 청원에도 19,000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이 서명의 제안자는 베이조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작심한 사악한 지배자라며 인류의 운명이 당신의 손에 달렸다고 썼습니다. 와우. 두 청원은 각각 35,000명과 25,000명의 서명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우주 탐사 캡슐을 타고 11분간 우주 여행을 합니다. 11분밖에 안 해요? 나는 한 11시간 하는 줄 알았더니 배고파서 그러나 지구 대기권과 우주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고도 100km 높이의 카르만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추진체로부터 분리돼 지구로 되돌아올 예정입니다. 좀 가려면 확실히 좀 우주로 갔다가 돌아오면 안 될까요? 아무튼 이런 기사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억만장자들 왜 욕먹겠습니까? 당신들이 돈이 많아서 시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는 일,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 가정 세상에 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코 더불어 사는 이 시대에 그러면 뭐 아이고 부러워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정신들 차리고 똑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는 전 세계 억만장자를 향해서 또 나와야겠죠. 이쯤 되면 출동합니다. 출동! 오늘은 조금 아침 일찍 녹음을 했더니 지금 목소리가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컬컬한데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정말 100달러까지 갈 전망입니다. 자, 국제 유가가 2년 만에 최고점을 찍으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유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100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반면에 이미 유가 상승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하반기에도 강한 상승 압력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항상 두 가지의 시각이 있죠. 자,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일보다 0.8% 오른 배럴당 71불 64달러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북해 브렌트유 8월물은 전일 대비 0.6% 오른 배럴당 73불
51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유가 오일 종목들 흐름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저도 갖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 규제에 나선 가운데 중국 내 채굴 업계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밤 사이에 또 이 코인 시장 한 번 더 급락했습니다. 코인 시장의 끝은 어디인가? 코인 시장의 끝은 어디인가? 무섭네요. 자, 21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사흘 전 수천성이 관내 26개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림에 따라 전날까지 중국 내 채굴업체 90%가 폐쇄됐습니다. 수천성 이외에 다른 성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요. 그래서 이 폐쇄된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쪽 텍사스 쪽으로 다 건너온다라고 하는 지금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건너올지 안 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코인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중국 진출을 하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아직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대표적인 은행이 JP모건입니다. 중국, 이거 공산당 만만치 않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렇게 코인 시장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말 잘 들을까요? 이거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느냐고요? 중국보다 북한이 더 잘 듣겠죠. 말 안 들으면 바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벤처 캐피탈이 올해 가상화폐 유관 기업 투자에 19조 원. 역대 최저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지금 가상화폐 굉장히 많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올 초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이를 어쩌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의 충격에서 회복되는 가운데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이제 억만장자 그들과는 좀 다른데 이에 따르면 과거에는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나 주어졌을 뭐 샤이닝 보너스나 고용유지 보너스 등 각종 명목의 보너스와 임금 인상, 스카우트 대우 등 처우가 미국 내 식당, 운송 창고, 제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까지 최근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야죠. 미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블루칼라의 처우와 임금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점점 그들이 낮아졌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마우스 클릭하면서 코인하고 주식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더 편한 세상이 되었는데 저는 이건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먼저 보장되어야 된다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미주노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미국 내 발전용 연료 등으로 쓰이는 천연가스가 최근 1년 전에 2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지금 원자재, 천연, 여러분 빵 주식 아시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빵 주식이 작년까지는 같이 움직였거든요. 빵.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각계 전투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들여다 볼까요? 자, 지난해 기술주 주도 중심의 강세 흐름을 이끈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이걸 빵이라 그러잖아요. 5개 주식이. 올해는 제각기 각계 전투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주가는 지난 18일 현재까지 약 37%, 21% 올랐고요. 다른 거 안 사고 올 초에 그냥 저것들이나 몰빵을 할 것. 후회는 늦으리. 자, 그래서 S&P 500 지수의 11%보다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아마존은 7.1%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S&P 지수보다도 더 낮았고요. 애플과 넷플릭스는 아예 마이너스 1.7,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7.4. 자, 언젠가는 다시 힘을 모아서 합쳐져서 같이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각계의 전투, 따로따로 노는 전투. 조금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암울한 뉴스네요.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의 시간표를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연준의 매파적, 이제
비둘기파, 매파가 있잖아요. 매파, 비둘기 말고 매는 통화 긴축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센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말만 하면 주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매파적인 정책 신호가 선회가 미국 증시의 약 10에서 20%의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10%에서 15% 얘기했는데 5%가 더 늘었네요. 저는 맥시멈 3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켜봐야겠죠.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 감염자 수치가 하루 감염자 수치가 줄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868명. 7일 만에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누적 숫자는 78만 명.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심하게 되면 무관중으로 치르겠다 올림픽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왠지 이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저 수치를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삐딱하면 보면 안 되는데 그쵸? 근데 왜 자꾸 일본 애들은 이렇게 삐딱하게 보게 될까요? 일본과 중국은 저의 잘못일까요? 저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거에 대한 영향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럽니까? 아무튼 저 일본 놈과 저 중국 놈들이 말하는 거는 이게 삐딱하게 세상 참말로 자 저 워워워워 가라앉히고 응? PD 수첩 요즘 PD 수첩 후끈후끈합니다. 전두환 씨 손주들이 벌써 건물주라고 보도를 했네요. 참, 내 저럴 줄 알았어. 10대 때부터 건물주랍니다. 돈 없대며 20몇만 원밖에. 저 전시 일가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전시 일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말로 정말 친일 청산도 제대로 못한 이 나라, 여기서 이 나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독립군의 후손인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어릴 때 그 육성인배 못 내가지고. 근데 이제는 친일파도 척결을 못하는데 전두환도 척결을 못하네. 노태우처럼 알아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나 되지. 나쁜 인간들. 참 저기에 시집간 박상은은 또 뭐니? 그 남편이 이번에 목사 됐다면서요? 가지가지 한다. 테슬라 불 끄는데 7시간이나 걸렸답니다. 소방서에서 한 달 쓸 물 10만 톤을 10만 리터네요. 갖다 부었다는데요. 좀 소식 전해드릴까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소방관들이 전기차 화재를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NBC 방송이 20일 보도를 했는데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전기차 화재에는 더 많은 시간과 인력, 물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 30분쯤 텍사스주 휴스턴 외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테슬라 모델 S 전기차에 불이 붙었는데요. 자,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즉시 불을 껐지만 잔해 아래쪽에서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도 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점화됐습니다. 전기차를 완전히 진화하는데 소방관 8명이 투입돼 7시간이나 걸렸고요. 사용된 물은 무려 10만 리터. 와우. 이 물은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한 달 동안 쓰는 양이고요. 미국의 평균적인 가정에서 무려 2년 동안, 우리 집에서 2년 동안 쓸 물의 양이었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테슬라한테 참 안 좋은데. 그쵸? 전기차의 저 화재, 저 문제를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고칠 방법 없을까요? 지금 고치려고 노력 많이 하겠죠? 여러분, 쿠팡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아시죠? 한국에서 쿠팡 탈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본사에서도 쿠팡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뭐 매상이 줄어들더라도 쿠팡 이참에 없어지면 안 되나? 심각성을 느껴서일까요? 김범석 의장이 우리 이번에 사망한 우리 김동석 구조대장 거기 찾아와서 뒤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또 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연일 쏟아지는 뉴스들이 쿠팡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화재 위험에 대해서 화재 난 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하는 게 있었답니다. 근데 윗선에서 계속 묵살을 했답니다. 왜 묵살했을까요? 그렇죠. 자꾸 저는 쿠팡의 저 김동석 의장을 보면 저도 쿠팡 주주입니다. 2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쿠팡 주주는 주주죠. 꼭 일본 놈처럼 꼭 어디다 저렇게 잔머리를
보통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저러지 않는데 어디서 저런 잔머리를 배웠지? 와, 참 이해가 안 되네. 뒤늦게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 안 지려고 자기 한국 내 지위 다 예전에 그 국회 청문회인가 아니죠, 국정조사 때 유일하게 안 나왔죠. 그러면서 뉴욕 상장할 때는 대한민국을 오지랖을 떨고 누가 보면 너희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독립군이 세운 기업인 줄 알겠네.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분노한 소비자들이 불매에 이어서 이제는 쿠팡 탈퇴를 동참하고 있고요. 해시태그 쿠팡 탈퇴 해시태그의 모습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좀 보도해드려야 되겠네.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요 보도한 뉴스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불난 그 쿠팡 그 물류센터 옆에에 지금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답니다. 붕어, 잉어 막 뭔가 있는 거죠. 이 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자, 쿠팡 불매 운동, 쿨푸팡 발음도 안 되네. 쿠팡 탈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 한국 뉴스 보시고 난 다음에 자, 파이터 한 번 더 나와야겠네. 두 번 나오는 더 나오고 뉴스 이어가도록 뉴스 잠깐 전하는 광고 전화가 돌아와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작된 팔란티어 티셔츠를 소개합니다. 일단 흰색 티셔츠에 미즈놀에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면 소재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인은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어린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입혀서 참 이쁠 것 같아요. 자, 팔란티어 요즘처럼 힘든 장에서도 꾸역꾸역 무너지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미즈놀의 모든 식구들이 응원하는 종목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면서 대량 주문이라든지 단체 주문은 미리 연락 주시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문하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원포인트 레슨과 주식 관련 좋은 자료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온라인에선 쿠팡 불매, 쿠팡 탈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7만 건이나 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쿠팡 노동자 9명이 숨지는 동안 한 번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던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뒤늦게 숨진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에서 쇼핑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고 노동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오늘 트위터에 올라온 쿠팡 탈퇴 글입니다. 쿠팡 탈퇴 해시태그를 단 글이 어제 17만 건이 올라오면서 한때 실시간 1위에 올랐습니다. 탈퇴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수천 건씩 공유되고 있습니다. 쿠팡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는 건 우선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는 선풍기를 연결한 멀티탭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이 더운 여름에 물류센터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온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각 층마다 온도와 기온은 진짜 굉장히 덥고 습하고 그렇게 열기가 높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쿠팡에선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쿠팡은 속도에 미치고 마감만 미친 그런 기업이에요. 하지만 쿠팡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불이 나고 만 하루 넘게 지나서야 대표이사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불이 난 그날 김범석 창업자가 국내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공식 직책을 사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범석은 결국 배를 버린 선정과 다를 바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쿠팡 대표이사는 어제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했습니다. 노동자 9명이 사망했는데도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범석 창업자도 뒤늦게 빈소를 찾았습니다. 쿠팡은 오늘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유족들을 평생 지원하고 물류센터 화재로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다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삼복더위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네.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여러분 어저께 그 하반기 주식 투자 조심해야 될 세 가지에서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초조함, 조급증. 쿠팡은 좀 전 뉴스에서도 보셨죠. 속도에 미치고 마감에 미친 기업일 뿐이다. 저게 단순히 쿠팡에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쿠팡을 화가 나서 디스하려고 한 말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의 그 조급증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쿠팡이 이렇게 됐는데, 가끔씩 요즘은 제가 뭐 현역에서 은퇴를 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이커머스 쪽을 진두지휘할 때 보면은 참 반가운 그 배송 메모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 중에 어떤 배송 메모이냐면, 일단 제가 참 좋아했던 그 저희 회사의 물건을 사고 배송 메모 남겨준 분들 보면, 일단은 택배 기사 아저씨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택배사 아저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점점 줄어들고 그 택배 기사 선생님들한테 대한 고마운 마음 대신에 올라오는 글들이 뭐냐면, 빠른 배송 부탁합니다, 급하게 필요해서 샀습니다, 급하게 보내주세요. 그 사람은 맨날 급해. 인생이 맨날 급해. 근데 그런 와중에도 딱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이커머스 처음 시작할 때는 저한테 물건을 사신 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연락해서 땡큐 인사하고 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직접 연락을 좀 판매자는 처음이라고 감동해 하시면서, 자기는 천천히 받아도 좋으니까 괜찮다고, 급하신 분들 먼저 보내주시고 천천히 보내달라고. 제가 그분한테 진짜 보너스로 하나 더 넣어서 보내드렸잖아.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근데 그런 분들이 1년에 한두 분씩, 1년에 한두 분, 딱 한두 분 있더라고요. 배송 메모에 천천히 배송해 주셔도 됩니다, 서두르시다가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 한국인인 거예요. 미국도 아마존 탈퇴 운동하면 안 되나? 그럼 아마존에서 물건 안 사면 어디서 사냐고요? 라니맘닷컴. 죄송합니다. 좀 더 라니맘닷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니맘닷컴 사장님, 우리 좀 더 분발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물건, 꼭 필요한 물건, 그쵸? 그래서 그래야지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죠.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시지만, 아무튼 쿠팡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군대,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저 성추행 사건은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군대가 갖고 있는 폐쇄성이죠. 저는 물론 병장 제대를 했고 현역으로 갔다 왔지만, 보면 그쵸, 여긴 좀 패스, 좀 심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저 일부 몰지각한 장교들이 문제예요. 정말 멋진 군인들도 계세요. 대부분이시죠. 하지만 보면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저 간부들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근데 저 부하 여군이 또 장교들이거든요. 소위 중위, 영관 장교, 위관 장교, 요즘도 그런 표현을 쓰나 모르겠는데 손모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무튼 저런 썩어 빠진 것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군인입니까? 에이, 화나라. 최수종 씨 아시죠? 어이구, 축구하다가 지금 이 관절이 동강동강 부러졌네요. 어이구, 큰 사고 당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수하고 지금 와이프 대신 하이라 씨랑 진행하는 프로가 있는데, 지금 기부수 투혼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하이라 씨 가슴 쏟아내렸겠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축구를 사랑하는 최수종 씨의 축구 사랑은 소문이 나 있죠. 그렇죠? 자, 이 뉴스를 들으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축구, 조기 축구를 비롯해 축구, 주말 축구 하시는 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은 손흥민 같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아시죠? 은퇴한 차범근입니다. 무리하셨다가는 저렇게 큰 사고 나니까 조심하시고요. 연예계 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한예슬 씨의 지금 한예슬 씨 지인이 부친상에, 그러니까 한예슬 씨 강아지를 이렇게 하는 그 가게 사장님이 올린 것 같은데, 부친상에 한예슬 씨가 화환도 보내고
부조금으로 500만 원이나 보냈었대요. 과거에. 지금 말고 과거에. 5년 동안 한예슬 씨를 그 고객으로 봤다는데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면서 지금 한예슬 씨가 최근에 되게 그러니까 고초당하고 있잖아요. 하는 거에 대한 응원글을 올렸는데 한예슬 씨 소속사는 이번에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김용호 연예부장을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과의 끝까지 가는 한판승을 선언했네요. 지금 법정 이제 소송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봐도 그 김용호 그 친구는 좀 심하죠. 그쵸, 심하죠. 무슨 전 국민의 관음증 환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말더라. 잘 살고 있는 요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여자 연예인들이 제2의 최신실 사태가 계속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들, 남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극단적 자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한예슬 씨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기 LA 출신이시잖아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일단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하는 인간은 아웃시켜야지. 아무튼 스포츠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우리 건강 뉴스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조금 뉴스가 길어졌죠. 어저께 우리 유현진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처음으로 150kg를 넘는 강속구를 보여주었는데 몇 년 만에 이게 91마일인가 2마일인가 그렇죠. 근데 제가 분석 글을 봤더니 썩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체인지업 제구력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금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전속력을 했는데 저는 유현진 선수가 다시 한번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30대 32살인가 그렇죠. 사실 강속구를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34살이네요. 유현진 선수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일찍 깨닫고 제구력과 변화구로만 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략을 짠 거예요. 몇 년 전에. 머리 좋죠. 이게 전략입니다. 주식에 있어서도 이게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토록 잘하던 주무기인 체인지업 제구류가 지금 제구력이 올해 들어서 흔들리면서 어제도 그것 때문에 홈런 한번 맞았잖아요. 꼭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김하성 선수도 화이팅 하고요. 김강현 선수 좀 안타깝네요. 어제 김강현 선수 4이닝 1실점 했거든요. 나름대로 잘 던졌는데 꼭 이 감독은 조기 강판을 시켜. 그래서 오늘 시즌 5패째를 또 당했어요. 뭘 홈런 한번 맞긴 했죠. 하지만 저 카디널스 예전에 그 한국의 누구죠? 기아 윤성민 선수 때도 참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윤성민 선수 때도 마음에 안 들고 김현수 선수 때도 마음에 안 들고 참 좀 아쉬운데 자 마지막 스포츠 소식은 우리 정찬성 선수 UFC 코리안 잠비 어저께 우승했습니다. 그저께죠. 비록 화끈한 KO는 아니지만 항상 화끈한 경기 펼치다가 또 화끈하게 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심판 전원 만장일치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넘버 3가 돼서 챔피언 도전하는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갔는데 우리 정찬성 선수 훌륭합니다. 우리 30대 지금 이제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있는데 멋진 대한민국의 멋진 모습.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건강 뉴스입니다. 혈관 청소에 좋은 제철 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피가 맑아야 되는 거 아시죠? 이 혈관 피가 맑지 않으면 저처럼 자골 신경통에도 걸리고요. 나중에 동맥경화, 뇌졸중, 아무튼 피는 맑아야 됩니다. 저 피가 좀 안 맑은 것 같아.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잘 안 먹는데 왜 안 맑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갑다. 자, 5가지 음식을 소개합니다. 양파, 오케이, 가지, 율무. 어릴 때 율무 많이 먹으면 남자가 정력이 약해진다는 말을 하도 우리 어머니가 해가지고 제가 율무를 잘 안 먹었는데 요즘은 쓸 때도 별로 없고 율무 먹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낭콩, 그 다음에 산딸기. 다시 한번
산딸기, 강낭콩, 율무, 가지, 양파. 제가 오늘은 좀 뉴스가 길어져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양파, 가지, 율무, 강낭콩, 산딸기 많이 드셔서 피를 맑게 하시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식시장 좀 반등해서 오늘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장무성 영상과 도움되는 또 책 읽어주는 미즈놀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